네, 도코트였습니다. 반갑습니다. 거의 24일, 거의 한 달 됐죠. 한 달 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브라질 보아비스타에서 마지막으로 인사드렸던 게 5월, 아니 4월 말이었고, 지금 한국 시간으로는 5월 25일 오전 7시 16분이거든요. 그래서 한 달 만 인사를 드리는데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진짜 브라질 정글을 관통을 해서 쭉 올라와서 가이아나, 기아나, 수리남 뭐 이렇게 3국을 여행을 했고 또 이렇게 또 브라질로에서 쭉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24일 걸렸는데 어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힘든 3국이었어요. 가이아나, 수리남, 기아나가 진짜 제 인생 여행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힘든 나라들이었고 또 그 전에 이제 정글도 힘들었었고 또 거기서 빠져나와서 다시 이제 브라질 대성 쪽에 있는 도시들로 내려오고 또 차를 그 페리에 실어가지고 22시간 동안도 이렇게 부대끼 하면서 오는 그 시간도 진짜 힘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40대 중반 나이에 면역이 약해져가지고요 몸에 피부병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게 되게 급성이에요. 너무 심한 피부병이 걸렸는데 너무 간지럽고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유도 알 수 없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 빠르게 그 번지는 거예요. 다리가 지금 다 퉁퉁 부어가지고 빨개가지고 고름이 다 터지고 그래서 이제 팔에도 올라오다 조금 마른 것 같은데 목에 얼굴에도 막 생기려고 막 지금 그러는 찰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이에 있었는데 4일 전에 병원을 어떻게 우연찮게 찾았어요. 여기는 병원 가기가 되게 힘든데 가면은 피부과가 약간 그 미용으로 뷰티 쪽으로 그런 데가 되게 많고 그래가지고 피부과에서 진단을 받기로는 제가 아마존에 있을 때 벌레한테 물렸대요. 벌레가 어떤 벌레냐면 약간 그 애벌레 같은 벌레인데 독이 심해가지고 자라면은 사람이 죽는 경우들도 가끔씩 브라질에서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풍토병이라 할 수 있겠죠.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그 전까지는 이게 뭐 대상포진이다, 뭐 건선이다, 무좀이다, 뭐 곰팡이다, 막 이런 여러 가지 추측이 있었고 뭐 저희 단톡방에 계신 분들 많이 얘기해 주셨고 제 친구 의사 친구한테도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결국에는 다 틀리고 풍토병인 거죠.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죠. 상처만 보고 알 수가 없는 건데 일단 이 의사가 굉장히 잘 보고 판단해가지고 약 처방해주고 연고 같은 거 2개 주고 해가지고 지금 5일째 바르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간지러운 건 되게 심하고 그래서 지금도 많이 간지러요. 막 긁고 싶은데 못 긁고 있고 막 그냥 참고 있는데 특히 다리 같은 경우에는 고름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진물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연고를 발라도 이게 그 진물 때문에 밀려서 나올 정도로 되게 다리가 생각해가지고 어디 밖에도 못 나가고 반바지 입고 나가면 막 그런 또 바지를 긴 바지를 입으면 다 더러워지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딱 약을 먹고 급한 거는 좀 멈췄는데 근데 상처 기존에 있던 상처들이 있던 곳들이 좀 아문가 싶었는데 이게 또 다른 곳으로 막 번지고 있는 상황이었지.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래도 약을 먹으면서 조금은 회복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추이를 지켜보고 일주일 정도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게 회복이 될 거고 2주 정도 지나면 거의 완치가 될 거라고 이제 의사가 얘기를 해주는데 되게 그래서 지금 일단은 다른 거 하지 않고 그냥 여전히 열심히 그냥 그 치료만 저 뭐야 전념하고 면역을 살리는 데만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상도 어제부터 제가 영상 만들기 시작해서 여행 영상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전에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북코트 짤지를 촬영을 못했었는데 어제부터는 조금 이제 움직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여행 영상부터 만들고 있었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도코트 짤지로 오랜만에 24일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40대 중반에 건강은 괜찮았어요. 뭐 물리적인 사고 같은 것만 좀 많았었지 깁스만 10번 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피부병이랑 면역이 약해져가지고 피부병이 심해가지고 제 몸이 정말 뭐 사진으로만 보는 막 이상한 환자들 되게 심한 병에 걸린 환자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의 그런 몸이 제 몸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진짜 야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일단은 이 병이 어떤 병인지를 모르니까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갈 생각도 했는데 한국 가는 비용이 300만 원 정도 들고 그 제 차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런 또 행정적인 것들도 알아봐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도저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병원을 한 12군데를 제가 찾아다녔어요. 지금 치료를 할 수 있는 곳들 갔는데 12군데 만에 제가 병원을 찾아가지고 진짜 해외에서 그 병원을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또 이 병원도
상담 비용만 일단은 그 9만 원을 내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호사한테 이렇게 비싸면 그 가난한 사람들은 병원에 못 오겠네? 라고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남미 국가의 그 구입부 빈익빈 이거 상태는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일반적인 백인들은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랑 비슷하거나 좀 더 좀 이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사는데, 근데 병원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아랫단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완전 그냥 슬럼에 있는 사람들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남미 국가들, 동남아도 마찬가지인데 잘 사는 사람들은 너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너무 못 살잖아요. 중남미는 그게 진짜 더 심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건강을 여러분들 잘 챙기십시오.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그동안 정말 질풍노도와 같이 여행을 이렇게 하면서 건강을 솔직히 못 돌보면서 다녔거든요. 저의 그 뭐랄까 호기심을 충족시키느라고 몸을 정말 혹사를 많이 했어요. 오프로드를 이틀 동안 밤낮으로 달리고 뭐 밥도 이제 굶어가면서 뭐 밥 먹을 데가 있어 막 지금 막 그 산속을 달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랄까 이렇게 막 계속 진군을 했는데, 그러니까 몸이 결국엔 탈이 났고 그래서 온몸이 지금 다 뭔가가 막 나고 있고 막 사라지고 왔다 갔다 또 심해지면은 지금 이 상태가 만약에 빨간 상태인데 이게 좀 심해지면 기포가 생기고 기포가 터지면서 이제 진물 같은 것들이 쭉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딱딱해지면서 이제 시커멓게 변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되게 얼굴은 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리는 지금 굳어가지고 딱딱해요. 그래서 다리가 퉁퉁 부었는데 검게만 안 변했으면 좋겠어요. 검게 변한다는 건 정말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진짜 어디도 못 갈 것 같고 호텔도 거부당할 것 같고 병원도 거부당할 것 같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 지금 이 도시에 지금 8일째 지금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는 상 루이스라고 하는 곳이고요. 그 브라질이 이제 철광석 수출로 유명하잖아요. 중국으로 많이 수출하는데 철광석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철광석 그 수출하는 항구가 있는 곳이라고 저희 구독자분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지나가면서 봤는데 진짜 우리나라 울산이라든가 포항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곳을 지나갔는데 그게 이제 거기였더라고요. 아무튼간에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너무 몸이 지금 간졌긴 하지만 구독자 잘지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 해외 주식 투자자 양도세 내는 사람이 86,000명이라는 기사를 봤거든요. 제 단톡방에서 나온 기사였는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그 시장을 볼 때는 12월 달 장이 확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도 좋았고 또 환차익도 거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은 86,000명이 세금을 낸다는 거는 굉장히 작은 숫자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해외 주식 그 계좌 숫자가 800만 개거든요. 800만 개인데 86,000명이 돈을 냈다면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물론 이제 중복이 있을 수 있겠죠. 여기 뭐 키움에도 있고 뭐 미래에도 있고 뭐 계좌가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으니까 한 400만 개 정도라고 치면 800만 개에서 400만 개 정도라고 쳐도 한 2% 정도? 2% 정도가 그 양도세를 냈다는 거죠. 수익을 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나머지 이제 98%는 그러니까 손실을 본 거죠. 뭐 250만 원 이하로 돈 버는 사람도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하겠지만 사실은 뭐 월로 치면은 20만 원씩 12개월이잖아요, 거의. 근데 여러분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도 시장을 보셔야 되고 또 퇴근할 때도 보셔야 되고 또 뭐랄까 장중에도 그 시장을 보셔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뭐 해외 주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자다가 깨가지고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 첫 해 그 미국 주식 할 때는 그렇게 막 했었고 신경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니까 몇 달 지나니까 뭐 볼 필요 없겠네. 뭐 그렇게 이제 변하긴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미국 주식에 신경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에 20만 원씩 그 번다는 거는 거의 인건비도 안 나오는 정도의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돈을 벌었다고 하기 되게 애매한 거예요. 예. 게다가 작년에는 시장 자체가 괜찮았어요. 국민연금도 수익을 한 9% 이상 냈을 거야 아마. 채권이랑 그 주식이랑 다 해가지고. 그리고 보면은 작년에는 정말 국민연금도 벌 정도인 시장, 좋은 시장이었던 거죠. 그런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2%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돈을 번 거죠. 제가 작년에 얘기 드렸잖아요. 포모 걸리지 마시라. 왜냐면 작년 폭락장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산 주식이 뭐냐면은 그 뭐였죠? 그 채권 같은 거 그 반대로 베팅하는 거 뭐 이런 거라든가 나스닥 같은 거에 뭐 3배짜리 숏 이런 거 SQQQ 이런 걸 많이 담았단 말이야, 개인들이.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반대로 베팅한 케이스가 되게 많다. 예탁원에서 나오는 월별로 가장 개인들이 많이 산 주식 이런 거 보면은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나온다. 그리고 이제 TLT, TMF 이런 것들도 작년에 죽었을 때 많이들 이제 사서 다쳤고 회복 불능인 분들도 많았었고 올해까지도 TMF 사신 분들은 아직까지도 이제 그 본전 구간까지 못 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포모를 느끼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작년에 98%가 다 죽었는데 뭐 오히려 현금 갖고 있는 분들이 더 이익이죠. 환차익이 난 상태로 지금까지 쭉 끌고 오는 거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돈 버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시장이 좋았는데 올해도 뭐 시장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죠. 이제 12월 달까지 가봐야 되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볼 때 시장이 좋았는데도 그렇게 수익이 안 나면 2%만 수익을 먹는다면 승리한다면 시장에서 그러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다 죽는 거지. 아마 1%도 수익을 못 낼 거예요. 그렇죠? 뭐 1%든 2%든 3%든 5%든 어쨌든 간에 100% 중에서 굉장히 소수만 시장에서 돈을 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상승장에 내가 딱 들어가 있으면은 어떻게든 돈을 벌 거다 라고 이제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기사를 보고서 알 수가 있죠. 제가 이제 PB를 10년 동안 이제 했었는데 2007년부터 뭐 2017년까지 정도 했었거든요. 11년 정도 한 거구나. 근데 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 온라인 주식 투자자들 있잖아요. 그분들 그러니까 임의로 막 하신 거 본인들의 이제 100% 주관으로 하신 거죠. 뭐 지점에 전화를 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개인들이 이제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길게 가봤자 3년 안에 반토막 나고 그리고 짧으면은 반년 안에도 그냥 다 끝나버리는 게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일단은 딱 한 해 장 좋을 때 돈을 번 케이스들도 있지만 다음 해에 장이 안 좋으면은 이제 다 번 걸 말아먹는 거죠. 뭐 부자 3대 못 간다 막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주식 투자자들은 3년도 못 가고 계좌가 그 오링 난다고 하죠. 오링 나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반토막 난 상태에서는 더 안 빠져. 그러니까 질질질 있다가 체념하고 버려놓고 있다가 잊고 있다가 이제 다 정리하고 또 새롭게 이제 시작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요. 다시 이제 다 팔고 주식을 사야겠다 그런 케이스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 투자자로서의 마인드가 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한들 달라진 게 있겠습니까? 마음가짐만으로 주식시장에서 성공을 한다면은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을 벌겠죠. 성공하고. 근데 공부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내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라. 내가 이 좋은 시장에 들어가 있어도 돈을 벌 가능성은 없을 가능성이 더 높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계좌를 이제 폐쇄하기 전까지는 영원히 확정된 이익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 투자라는 게 나 혼자만의 리그예요. 다른 사람들 보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나만 잘하면 됩니다. 나만. 저도 뭐 주식 실전 투자대회에서 뭐 입상을 했던 사람이긴 하지만 단타 잘하고 매사기 좋고 그러면 그쪽으로 가면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기계 같은 사람도 있어요. 막 기계처럼 막 매매가지고 수익 팍 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진짜 있어요. 있긴 있어요. 오르는 장에서 단타 쳐가지고 수익 짜자작 내고 그리고 뭔가 좀 빠질 것 같다 싶을 때 매사기 좋아가지고 탁 나오신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뭐 박지성이라든가 손흥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범접할 수 있는 레벨의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뭐 SNS 같은데 뭐 광고 같은 거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뭐 단타 기술 전수한다 뭐 이런 거 많은데 이런 거 혹하지 마세요. 저도 20대 때는 20년 전이죠. 그때는 그런 거 정말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뭐 자동 매매 시켜준다, 뭐 타이밍 포착 기술 전수한다 이런 거 막 여의도에서도 하고 막 여기저기서 했었거든요. 뭐 테헤란로에서도 하고 막 그런 거 있었는데 그게 요즘에 다시 또 뜨더라고. 시장이 좀 올라오니까. 또 요즘에 사기꾼들 하도 많아가지고 그런 거 많이 하는데 20년 전이나 지금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뭐 요즘에 연예인들 막 얼굴 내가지고 뭐 홍진경, 뭐 유수진 이런 사람들 얼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느낌상은 되게 아닌 것 같아. 너무 광고가 많이 뜨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근데 아닌 것 같아서 그쵸?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가끔 보면 이런 그 광고 페이지에 제 패친들이 막 라이크를 찍어놓고 있는 것들을 보거든요. 그러면 야 이거 속는 사람들이 있긴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간에 저는 뭐 시장이 어떻게 되든 말든 간에 그 40대가 되면서 그 매매 횟수가 상당히 줄었어요. 특히 이제 최근 1년 가까이는 뭐 거의 뭐 없다시피 하죠. 8월, 7, 8월쯤에 거의 정리했으니까. 2022년도에 그러니까 작년 2023도고 그 전해 2022년도에 제 수익이 이제 42% 인증을 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회전율이 150%였어요. 제 영상 중에서 그거 인증 영상이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시면 있는데
그때가 2022년이 되게 안 좋은 폭락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매매를 1.5회 정도 하고 그러니까 끝나고 버린 거죠. 점점 나이가 들수록 매매는 잘 안 하고 그냥 묻어두는 그런 스타일로 가는 것 같아요. 크게 포트폴리오를 막 이렇게 변경하고 그러는 건 안 하는 것 같고, 그 이유는 이제 시장에 돌아가는 이야기들이라든가 매크로 돌아가는 것들을 좀 이렇게 넌치 보면서 뭐 흔들리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제가 뭐 작년부터 전쟁 났을 때 그 이스라엘 그 하마스 전쟁 났을 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경거만동 하지 말라, 1위 1배 하지 말라, 그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그 주식시장이 작년에도 정말 변동성이 심했거든요. 이슈 같은 거 되게 많이 빵빵빵 터질 때마다. 근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매매를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많이 휘청휘청거리죠. 제가 증권사 있을 때 그 뭘로 먹고 살았냐면, 그 여러분들 주식 투자회사에 그 수수료 나오잖아요. 수수료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30대 초반에 이미 연봉 1억을 찍었었고 외제차를 몰고 다녔었고, 정말 무일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진짜 빨리 궤도에 올랐죠. 뭐 지금이야 1억이라는 게 너무 흔해가지고 솔직히 그거 가지고 막 마케팅하는 책들이나 뭐 영상 보면 웃기는데 1억 벌어봤자 남는 게 없어요. 떼는 게 하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가지고 뻐기는 건 좀 웃긴 것 같아요. 손에 쥐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뭐 뭐 외제차로 출퇴근하는 거 빼고는 그냥 일반인들처럼 똑같이 뭐 김밥 평구에서 밥 먹고 그냥 약속 잡아서 커피 마시고 밥 먹고 그냥 영화 보러 가고, 그런 거 외에는 1억으로 뭐 허세 부리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 근데 그거 가지고도 되게 많이 사람들이 속죠. 연봉 1억에 뭐 어떻게 해가지고 막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이제 파이어를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계속 검소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얼마나 오래 살지도 모르겠고 100살 이상 살 수도 있는 거고, 재수 없으면 적당하게 살다가 적당하게 가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병에 막 이렇게 걸려가지고 진짜 큰 돈이 팍팍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저희 부모님도 앞으로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고, 늘 뭐랄까 증권사에 있으면서 많이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 전재산이 다 달러로만 있긴 하지만, 예수금으로만 있긴 하지만, 이게 주식으로 들어갈 때 이걸 또 잘못 간수해가지고 확 날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기회가 있을 때만 제가 베팅을 한다. 그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맨날 시장에 그 등락에 쫓아다니면서 수익을 벌려고 막 다녀봤자 여자를 쫓으면 여자가 없고 돈을 쫓으면 돈이 없다,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리고 검소하게 지내는 거 반대편에 막 화려하게 부를 과시하고 슈퍼카들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의 진짜 한국 사람들이 잘 속는 것 같아요. 특히 예전에 저의 집 맞은편에 살던 이희진이라는 그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 정도 막 이렇게 이렇게 사기를 쳐야지, 그래야지 뭔가 뭐 먹히는 것 같아. 그래서 진짜 사람들이 찐을 알아보고 찐을 따라가는 그런 투자를 못하고 화려한 것들을 쫓는 그런 불나방 같은 그런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이게 주식 투자라는 패턴도 그렇게 보이는 것 같고, 진짜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그 투기적인 성향이 있는지는 investing.com 그 토론방 가시면 됩니다. 뭐 약간 그 토론의 내용들이 쌍스럽긴 쌍스러운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들켜보세요. 비슷하게 투자를 하실걸요? 엄청 투기적으로. 나는 이 싼 것들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막 보실 수 있겠지만 진짜 나도 매매를 저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한번 돌이켜보세요. 물론 이제 그런 데에서 토론하는 사람들은 정말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거 거의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렇게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잔고가 뭐 그 정도 되면은 갈 길이 멀긴 멀습니다. 그래서 빨리 매매를 해서 빨리 쫓아가고 싶고, 인스타에서 나오는 화려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빨리 돌아가고 싶고, 그 생각도 그런 마음가짐도 저는 이해를 해요. 그래서 매매도 엄청나게 자주 하고, 그리고 열심히 유튜브 보고, 그리고 그래서 매매도 빨리 하고 막 빨리 성공하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열심히 유튜브 같은 것도 보고 뭐 그러죠. 저 20대 때도 그랬어요. 그때는 근데 유튜브가 없었으니까 뭐 차트의 신 막 이런 책들 막 엄청 열심히 봤었고, 대학교 도서관에 있는 그 차트 관련된 책들 이런 책들부터 다 섭렵을 했었거든요. 20대 때는 거의 차트 위주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이런저런 책들 많이 봤지만, 근데 좀 후회를 하죠. 왜냐면 그때 당시에 돈을 못 벌었던 이유는 차트 책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차트가 단기적으로 잘 맞는데 차트가 언젠가는 다 깨집니다. 이게 그 깨지면서 제 잔고도 같이 깨지는 거죠. 그때는 이제 세력들이 딱 볼 때 개인들이 이제 차트 보고 매매하는 걸 아니까 그거를 이제 역발상으로 깨버리면서 걔들이 수익을 다 가져가는 그런 제로섬 게임이었죠. 근데 지금은 AI가 퀀트를 이용해가지고 그걸 다 깨버립니다. 뭐 그거는 제가 옛날 영상들에서 많이 얘기를 드렸죠. 그때 당시에 이제 가치 투자로 갔던 분들이 많이 있어요.
2000년대 초반인데 그때는 가치 투자에 대한 개념이 좀 희박할 때였죠. 2008년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거의 주식시장이 거의 돗대기 시장 같은 그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개판인 시장이었죠. 개판인 시장. 근데 가치 투자로 그때부터 갔다 온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돈을 이루고 있고, 그때 당시에 뭐 삼성화재 주식이 2,000원대 3,000원대 막 그랬었으니까 지금은 몇십만 원 하죠. 그때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크지 않아서 블루칩들이 진짜 저렴했었어요. 물반 고기반이었어요. 저렴한 것들이. 그때 당시 유명했던 차티스트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실전대회에서 우승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연기처럼 사라졌더라고요. 저도 그분들 책도 되게 많이 봤었는데 다 사라졌어요. 소문 듣고 주식하고 TV 보고 주식 사서 팔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기업을 보고 매크로를 봤다는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지금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지금 제가 계속해서 긁고 있는데 가치 투자의 그 대가가 바로 이제 버핏이죠. 버핏이 이제 이번에 추부생명보험 샀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진짜 쇼킹해서 쇼킹. 예전에 제가 태국 들어갈 때 그때 팬데믹 때 그 보험을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돼가지고 추부보험을 들었었는데 그 전엔 추부보험이라는 회사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여행자 보험을 들었었는데 5만 원 내고 50불 내고 들었나? 팬데믹 걸려가지고 내가 문제가 생기면은 네가 보험을 통해서 알아서 치료해라. 우리는 책임 안 져준다. 뭐 이런 거였죠. 그 당시에는. 그때 막 호텔 격리하고 막 이럴 때거든요. 한 달 격리하고 막 한 달이 아니라 하루 격리하고 막 그랬었구나. 아무튼 버핏이 정말 대단한 노인네요. 보험의 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시국에 지금 누가 보험주 사야겠다는 생각을 했겠어요. 다들 IT에 막 빠져있고 막 이런 상황인데, 제가 한국에 차가 한 대가 있거든요. 있는데 이게 보험을 6월달마다 내요. 근데 작년에 6월달 낼 때도 와씨 왜 보험이 왜 이렇게 자꾸 오르는 거야. 사고가 막 추가가 된 것도 아닌데 그냥 놀고 있는 차인데 왜 이렇게 오르지? 막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올해도 이제 5월달이니까 6월달에 보험 내야 된다고 막 그게 막 날라오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작년에 그런 생각을 했다면은 보험이 왜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스터디를 좀 해보고 그리고 이제 한번 봤어야 됐는데 그런 생각을 못했지. 이게 약간 그 피터 린치 같은 그런 접근을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지금 보험료들이 많이 올라간 이유는 전기차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 전기차가 한번 사고 나면은 데미지가 엄청 크잖아요. 뭐 배터리 문제도 그렇고 또 얘들이 빠르니까 또 사고도 크게 나고 막 이러고 불타버리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애꿎은 이제 저같이 이제 내연기관차 보유자들도 이게 올라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국이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버핏은 그 와중에도 그 투자의 맥을 짚어가지고 추부 생명보험을 이제 가입일에 그 구매 매수를 한 거죠. 버핏은 이제 테슬라는 안 샀지만 이제 BYD를 2008년도에 샀었고 지금은 거의 다 팔았죠. 근데 이제 버핏이 뭐 배터리 보고 샀겠습니까? 전기차가 미래에 널리 이제 팔릴 것이다. 길거리에서 돌아다닐 것이다. 이거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 산 거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2008년도에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저는 2008년도에 전기차가 돌아다니는 거 상상도 못했었고 전기차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리만 때잖아. 리만 때. 그때 아이폰 나올 때. 전기차 하면 이제 골프장, 골프 카트?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 미래를 보고 BYD를 샀다는 거는 주식을 샀다는 건 정말 엄청난 거고, 그것도 이제 미국에 있는 기업이 아니라 그 중국에 있는 기업을 산 거니까 그것도 정말 대단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2005년 6년 정도만 하더라도 1위안당 한 135원 정도 했었거든요. 제가 그때 중국에서 이제 어학연수를 했었는데 1년 동안. 그리고 이제 뉴욕으로 넘어갔죠. 근데 지금이 한 200원 가까이 하잖아. 190원 그 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환차로만 해도 거의 얼마지? 한 60이니까 한 50% 이상을 번 거죠. 거기다가 이제 주식도 막 확 올라갔으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무튼 간에 아무도 전기차를 거들떠보지 않던 버핏이었는데 2008년도에 전기차 주식 샀다는 거는 진짜 제가 볼 때 거의 초능력이에요. 초능력. 막 철도주, 보험주 이런 것만 따분한 주식들만 사는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닌 거죠. 미래를 15년 뒤에 미래를 미리 본 거죠. 아무튼 간에 그런 대단한 사람들하고 여러분들이 같은 시장에 있고 같이 레이스를 펼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버핏은 2008년도에 사가지고 작년에 거의 다 팔았으니까 15년 동안 한 주식을 갖고 있던 건데, 저도 주식 하나 사가지고 15년 동안 갖고 있던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30년, 40년, 50년까지도 갖고 있으니까 정말 거기서부터 이제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 하루도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주식이라면은 쳐다도 오지 말라 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아무튼 간에 제가 작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제목이 나는 당신이 주식 투자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런 거였거든요. 누구를 그러니까 패러디한 건 맞아요. 맞는데 그게 작년 한 이맘때쯤 멕시코였을 거예요. 지금 멕시코 영상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그 뒤로 이제 돈 버신 분들 있다면 작년 5월부터 돈 버신 분들 있다면 정말 축하를 드리고 손실 보고 있다면은 안 했으면 어땠을까. 과거를 되돌리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사람은 고쳐 쓴 게 아니다 이런 얘기들 되게 공감하잖아요. 저도 어느 정도는 공감하거든요. 사람이 바뀌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고쳐서 쓴다는 게 진짜 어려운 거라는 걸 저도 알겠어요. 저도 저의 고집이 있고 또 저의 곤조 같은 말인가? 근데 이게 뭐 하루에 아침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거든요. 초등학교 동창이 확 달라진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놈이 그 생김새 그대로 또 성격부터 그대로 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아무튼간에 사람을 고쳐 쓰는 건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아무튼간에 사람을 고쳐 쓰는 거는 정말 힘든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근데 여러분들 자기 자신의 케이스를 한번 보세요. 내가 주식 경영이 1년, 2년, 3년, 5년, 10년 쭉쭉쭉 이렇게 늘어나는데 나의 그 주식 패턴, 투자 패턴은 어떤가? 많이 발전했는가? 내가 처음에 투기적인 그런 접근을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는가? 한번 돌이켜보세요. 제가 지점했을 때 이분은 정말 주식 투자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 실제로 하지 말라고 했던 적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날 너무 괴롭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면 좋은 얘기가 없어. 늘 깨먹고 와. 자기 주관대로 주식 투자를 해서 깨먹고 하소연을 하든가 막 하고 싶은 말들을 막 하면 들어줘야 되거든요. 들어주는 게 보통 쉬운 게 아니야. 뭐 경청의 뭐 예술이니 뭐니 막 그런 얘기 많은데 진짜 그거는 정말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20-30분 뭐 1시간씩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냥 진이 나빠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냥 주식을 안 한 게 낫다. 그래서 그렇게 또 깨먹고 어디서 또 돈을 들어와. 한 달에 몇 천만씩 깨먹고 또 돈 갖고 와서 또 하고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현금 흐름이 좋으신지 모르겠는데 건물주신지 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뭐 생업이라든가 아니면 부부관계라든가 이런 거에 스트레스가 되게 심해가지고 뭐 카지노 가듯이 이렇게 주식을 막 희망 고문으로 사가지고 뛰는 종목들 사면은 당장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희열을 느끼고 싶은 건데 결국에는 그런 종목들이 꺾어질 때는 너무 훅 빠지기 때문에 결국에 또 손해를 보거든요. 그분이 뭐 저점에서 사서 막 고점에서 팔고 이런 전략이 아니었지. 당연히 뛰는 것 때문에 막 샀으니까 막 튀겨야 된다, 막 주식을 튀겨야 된다, 더블 튀겨야 된다 이런 접근을 했던 분들이니까 결국에는 이제 주식시장에서 퇴출이 되는 거죠. 그 손님도 제 손님이 아니고 어떤 차장님 손님이었는데 그분이 다른 지점으로 가시면서 저한테 주고 왔는데 그 계좌를 진짜 똥 밟은 거죠 그때 당시.